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수가 바다로 방출되면서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졌죠. 특히 픽폭된 식품의 부작용이 직접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리는 데다 관련 연구도 많지 않아서 여전히 일본산 식품에 대한 두려움은 심한 수준입니다. 한국이 일본 수산물에 대해 지나친 수입 규제를 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WTO에 제소를 해 올해 승소했습니다. 이에 한국이 상소했지만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수입 규제 정책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고현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 기자, 지난 2월에 일본이 WTO에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가 너무 깐깐하다라고 제소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패소했다고요? 네, WTO에서는 분쟁이 발생하면 2심 제도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심에서 우리나라가 패소한 상태고 지금 우리 정부는 상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종 결과는 아마도 내년 초쯤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식약처에 따르면 아직까지 정확히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 일정이 나온 것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네, 1심에서 일본이 승소를 했는데 WTO는 어떤 이유로 일본 측에 손을 들어준 겁니까? 네, 먼저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방사선 핵종인 세슘이나 요오드를 검출이 되는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허용 기준치가 넘는 게 검출이 됐다면 이제 유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또 미량이라도 검출이 된다면 오염이 어느 정도라도 된 것이기 때문에 스트론튬이라던가 기타 핵종에 대해 추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뒤에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인근의 8개 현 전부 그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그 마땅한 이유가 또 있었을 텐데 WTO는 일본 측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WTO도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 우리 정부가 8개 현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금지한 것은 정당했으나 그동안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서 검출되는 방사선 양이 다른 나라 제품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본에 대해서만 그렇게 제재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의 주장대로 우리나라의 이 식품 안전 관리 체계가 유독 엄격한 편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엄격한 편이지만 일본과 인접한 국가들의 조치와 비교했을 때는 보통 수준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허용 기준치가 세슘의 경우에는 100 베크럴인데요. 코덱스가 제시하는 국제 권고 기준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1000 베크럴입니다. 10배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는 거라 좀 다소 엄격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 베크렐의 경우에는 일본과 우리나라만 적용을 하고 있고 다만 중국이나 대만에 대해서는 허용 기준치 자체는 국제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후쿠시마 인근 현의 수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에 대해서 전면 수입 금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인근 국가들과 이 비슷한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일본에 제소를 당한 건 우리나라뿐이란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현재 상소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1심에서 지게 된 것도 국민 정서나 감정적인 요소 때문에 검출 기준을 엄격히 했다는 의혹을 산데다 데이터에 기반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2심 심의 과정에서 보충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했는지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식약처 담당 부서에 수차례 물어봤지만 일단 전략을 잘 세워서 대응해 놨으니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 식단에 또 수산물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만큼 또 국민들의 걱정도 클 텐데요. 정부 입장에서도 일본에 대한 이런 엄격한 조치를 계속해서 해야 한다면 좀 더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열린 식품 중 방사능 안전관리 국제 심포지엄에 가보니 영국이나 독일은 이 방사능 이슈에 대해서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일하기보다는 다양한 부처가 합동해서 종합보고서를 발간을 하거나 정부가 산업계와도 적극 협력을
해서 대국민 소통을 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 식품기준청의 크리스토퍼 토마스 씨는 1100크럴이 안전의 절대 기준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 정치적으로 합의된 기준일 뿐이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결국 건강이나 생명과 같은 부분은 어느 기준이 옳다고 주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라서 정치적인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식약처가 2주마다 방사능 검출 결과를 매번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만큼 그 소통 부재 문제도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폐소를 하게 되면 당장 내년부터 이 일본 식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풀어나가야 하는 만큼 정부가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